자, 오늘 이제 전기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일단 먼저 제일 앞에, 자, 그 빈 페이지 있지? 자, 빈 페이지에다가 메모를 좀 할게. 자, 이 단어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전기라는 거, 생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전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전자라는 거야. 그래서 큰 흐름을 자 이렇게 자 전기 흐름을 한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기라는 파트는 전자가 이동을 해. 전자 이동. 이동을 하면 두 가지를 하거든. 이동을 해서 머무를 수가 있어. 머무름. 그 다음에 흐름. 자, 전자라는 놈이 있는데, 자, 전자는 우리 기억을 할 거야.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 해서 이온이 됐었잖아. 그 전자가 이제 전선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머물렀을 때는 뭐가 되냐면은 정전기. 다시 뭐라 부른다고? 정전기. 자, 마찰전기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걸 우리는 정지했다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얘기해. 여기서는 그 뭘 배우냐면은 전기력 작용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화살표로 이렇게 내가 할게요. 정전기라는 파트에서는 전기력의 작용을 배우는 거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건 힘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전기력 작용. 근데 이 전자가 이동해서 흘러가. 이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해. 전자가 흘러가면 그것이 전류. 자, 그래서 이 전류는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기 에너지 작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기력이라는 힘에 대한 작용이고 여기는 에너지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불을 켜는 거지. 전구에 불을 켜고 자 모터가 돌아가게 하고 자 히터에 열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런 전기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것이 전류야. 되니? 그런데 이렇게 전기 에너지 작용을 하는데 또 이 흐름이 나오잖아. 이 전류는 또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전류가 생겼는데 이때 자 전기 에너지 작용을 하면서 두 가지. 자, 여기서 자 전선 따라서 나올 때가 있어. 전선 따라. 자, 그 다음에 전선 주위. 자, 그래서 전선 따라서 나왔을 때는 자, 요거는 자, 전기기구 작동을 시켜. 요걸 전선 따라 봤을 때는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전기기구 요걸 작동을 시켜. 그래서 전구에 불 켜는 거 진짜. 그런데 전선 주위에서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 이 전류가 흘렀을 때 그때 그 전선 주위에 있잖아. 이 전선 주위에는 자석의 힘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자석의 힘 요게 등장을 하는 거야. 자, 요게 생성되는 거야. 와, 이게 자, 전기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래서 이 전류라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전류가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기 에너지 작용에 대해서는 실제 언제 배우냐면은 전류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배우는데 에너지 작용은 전선 따라해서 전기기구 작동시키는 얘기 있지? 이게 중학교 3학년 넘어가요. 이게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전기기구 작동시키는 게 소위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전기. 자, 우리가 이제 전력하면서 몇 와트 하는 게 있거든. 이 전력이라는 것을 3학년 때 가서 배워요. 그러면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전류에 대해서 배워. 전류. 자, 그런데 전기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전압 전류 관계. 그러니까 전기의 기본 요소의 관계들을 먼저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선주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건 바로 이 전선주위에서 자석의 힘이 생기는 이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자석의 힘이 생기게 이게 전자기력이라고 불리는 거거든. 여기서 전자기력. 자, 그래서 이 자석의 힘을 먼저 배우게 돼요. 자, 일단 전기는 이렇다. 그럼 제일 중요한 핵심은 누구야? 전자지. 전자가 이동을 해서 자, 전자가 이동해서 머무르느냐,
흐르느냐 이건데 오늘 이 책은 머무르는 정전기에 대해서 배워. 오늘 배우는 이 책은 정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고 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은 이제 드디어 전압전류 저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전기단원의 흐름이다. 자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사전에 이 단어는 내가 정확하게 너한테 이제 어떤 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라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도 되게 많고 한데 또 배수관계 써야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 근데 사전에 이걸 좀 잡고 가야 돼. 좋은 게 좋은 거. 자 좋은 게 좋은 거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응? 좋은 게 좋은 거다. 자 이제 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아 좋은 게 좋은 거 여기서도 좋은 게 좋은 거 나와야 돼. 자 그럼 어떤 게 좋은 거냐? 자 네가 이걸 생각을 꼭 해줘야 돼요. 좋은 게 뭐냐? 뭐가 좋으냐? 자 이제 센 전압이라는 게 좋아. 전압이 뭔데요? 일단 느낌에 전압. 자 100V, 200V 하면서 우리가 몇 볼트 하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센 전압이 좋아. 센 전압. 센 전류가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센 전류가 좋아. 자, 이 센 전압, 센 전류가 좋은데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 자, 네가 딱 느꼈을 때 그 저항이란 말 뜻을 생각해요. 저항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좋은 게, 자, 센 게 좋, 저항이 큰 게 좋겠니, 작은 게 좋겠니, 느낌에. 느낌은 큰 거 아닐까요? 아, 그래. 저항하면은 막 방해하고, 거스르고 안 하락하는 건데, 뭐 하락했는데 안 해. 그걸 저항한다 하잖아.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안 해!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항이거든. 그게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왜 그 있잖아. 레지스턴스 하면서 네. 레지당트 이런 말도 있었고 네. 뭐 이 거부하는 거지. 네. 이게 이제 저항이야. 자, 그럼 저항은 큰 게 좋겠어? 작은 게 좋겠어? 제 작은 게 좋아요. 저항은 작은 게 좋아. 이 느낌 이제부터 가져가야 돼. 그래서 작은 저항이 좋아. 저항은 작은 게 좋아. 그럼 네 느낌에 자석은 센 자석이 좋겠어? 약한 자석이 좋겠어? 자석은 센 거. 왠지 센 게 좋을 것 같지, 그치? 센 자석이 좋아. 이런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이런 말들이 먼저 네가 좋다는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데 딴 거 없고 저항만 작은 게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전압이 뭐냐? 전압은 자, 전자가 흘러가야 되거든. 근데 전자가 이 흐르는 게 전류라고 했는데 전자 흐를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이야. 전자가 흘러가려면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지. 그래서 밀어주는 힘이 전압이야. 가만히 또 안 가거든. 전자를 밀어줘야 돼. 그 밀어주는 힘이 전압이고 전류가 있어요. 전류는 그렇게 했을 때 전자의 흐름이야. 전자 흐름. 자, 그리고 저항은 결국에는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전자 흐름을 자, 요거는 방해하는 정도. 자, 자석하는 거는 당연히 자석의 힘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이게 자석의 능력이야. 이건 자석의 성능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자석의 이제 성능. 자석은 아무래도 성능 좋은 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되겠니? 자, 그럼 한번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볼까? 전구가 있는데, 저항이 큰 전구가 밝겠니? 저항이 작은 전구가 밝겠니? 네 느낌에. 저항이 아까 전에 그 흩는 애였잖아요. 그 안 좋은 건데. 느낌 한번 생각해봐. 전구에 불을 켰는데 네. 전구가 밝아. 네. 밝은 전구가 있고 어두운 전구가 있어. 네. 저항이 큰 게 밝겠니? 아니면 저항 작은 게 밝겠니? 작은 게 밝아.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저항 작은 게 밝은 거야. 되겠니? 인터뷰 하는 거니까. 네. 자, 머릿속에 그거 생각하면 돼. 자, 나중에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큰 핵이거든. 네. 자, 그래서 저항이 작은 게 밝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트에 가면은 전구에다가 와트라고 표시된 게 있거든. 10와트짜리, 20와트짜리. 이렇게 이게 이제 전구의 밝기, 성능을 나타내는 거거든. 와트가요?
그래서 10이라고 적혀 있는 거하고 2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딱 보면 가격이 20이 비싸요. 왜? 20이 성능이 좋은 거거든. 아, 자, 그럼 성능 좋은 건 정확히 큰 거겠어, 작은 거겠어? 작은 거겠죠. 그 작은 거야. 이게 전기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은 다 맞아요. 그때 먼저 네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머릿속에 결국에는 이 얘기를 꼭 가져가야 돼. 이 전기기구가 작동하잖아, 그죠? 네. 자, 이 전기기구, 전구 같은 전기기구가 작동하려면 전자가 지나가야 돼.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줘야 뭘 할 수 있냐면은 지나가야 된다. 이게 전자가 전기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지나가야 돼. 그 지나간다는 얘기는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얘기거든. 네. 맞지?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야 된다. 그럼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응? 전자 많이 지나가면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겁나 지나가면 겁나 성능 좋게 나온다 이 말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성능 좋게 나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구라면은 자 밝게 나오겠지. 그지? 네. 전구는 빛을 내는 거잖아. 네. 혹시 전기 난로라고 들어봤어요? 네. 히터. 히터. 그래서 만약에 이 전기 난로 히터라면 뜨겁게 나오는 거야. 안 그렇겠어? 그쵸, 그쵸. 그럼 에어컨이면은 에어컨이 더 시원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에어컨을 튼다. 온도를 이제 뭐 20도로 맞추느냐 25도로 맞추느냐 그럼 20도 맞춰 시원한 바람 나오잖아, 그지? 그거 더, 자 쉽게 말해서 그게 더 성능이 좋은 거야. 그럼 그때 전자가 더 많이 지나가는 거야. 전자가 지나가는 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요 느낌을 가져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일단 전기라는 단원에서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전기기구가 이 전기기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작동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전자는 지나가야 된다. 자, 이게 전자가 지나가야 된다는 말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전류 흘러야 된다 이 말이야. 전류 흘러야 된다. 자, 그럼 전자가 많이 지나간다 했잖아. 전자가 많이 지나간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저희가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아까 센 전류란 얘기했지, 그지? 센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느낌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성능 좋게 나온다. 성능이 뭔데? 자, 전구는 원래 빛을 내는 거니까 밝게 내는 거고, 요건 빛을 내는 거잖아, 그죠? 히터는 원래 이건 열을 내는 거거든. 맞지? 에어컨은 시원하게 이건 냉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지 성능이 잘 나온대. 에어컨이 열 나면 되겠어? 안 되잖아. 히터에서 찬바람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안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느낌을 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요것만 딱 적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누가 좋지? 센 전압이 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자를 팍팍팍 밀어주는 힘이다. 전자가 흘러간다. 센 전류 가면 전자가 많이 흘러간다. 생각하면 되고, 막는 건데, 막는 거는 작은 게 좋다. 막아버리면은, 니 뭐 하고 싶은데, 누가 막 하지 말라고 억수 세게 막아.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 느낌이야. 안 맞고, 그래, 해석하면 좋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야. 자석, 센 자석. 이건 뒤에 가면 또 계속 나와.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을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두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마찰 전기와 전기력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원자의 구조는 이미 그 앞 단원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라고 살펴봤냐? 원자는 뭐가 있었다? 원자핵이 있었고 전자가 있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화학을 할 때 전자를 잃고 없고 이온이 됐었잖아, 그죠? 맞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단원에서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띈다 그러지? 여기서는 화학에서 나온 것처럼 이온되는 게 아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서 이온은 잊어야 돼. 이 단원에서는 전자를 잃거나 얻었다고 해서 이온이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온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너네 학교에서 지금 이게 2단원인데 그지? 1단원하고 2단원을 같이 안 했냐면은
1단에서는 전자 이름은 이온이 됐어. 양이온이 되잖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온되는 게 아니야.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에 뛴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이온되는 게 이온이 되는 건 아니다. 되는 거 아니다. 여기는 전자를 잃었다 혹은 얻었다고 해서 양이온이 된다, 음이온이 된다가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이온되는 거 아니다. 잃거나 얻었다고 해서 자 이온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를 띠는 물체가 되는 거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 여기서는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는데 절대 플러스인 양성자, 즉 원자 핵에서의 플러스를 잃는 건 없거든. 전자를 잃거나 얻는데 이때는 자 결국 전기를 띠는 물체가 되는 거다. 됐죠? 전기를 띠는 물체가 되는 거다. 자, 이 전기를 띠는 물체를 그 밑에 보면은 자 대전체 전기를 띠는 물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대전체는 위에 얘기했는 것처럼 전자를 뭐 한 거야? 잃거나 얻은 물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은 물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자, 요번에 2단원에서는 서술형 쓸 때도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전기를 띠는 현상을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잃었을 때 이런 물체는 이 물체는 자 플러스 전하라는 말을 써요. 자 얻었으면은 마이너스 전하.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은데 이온이 아니다. 그래서 자 전자를 잃은 물체를 이걸 가지고 양이온이다 이런 말을 쓰거나 음이온이라는 말을 쓰면 되게 안 되게 절대 안 된다. 여기 다시 한번 여기 X표 확실하게 이렇게 쳐놔요. 여기서는 잃었다 얻었다 해가지고 절대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라는 말을 쓰게 돼. 자 그러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찰전기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마찰전기를 부르는 거거든. 자 마찰전기는 마찰시켰을 때 물체가 전기를 띈다라고 했거든. 그리고 머무르지 않으면 정전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전기 그 용어인데, 자 마찰전기는요 자 이렇게 된다.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막 비벼.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옆에 보면은 여기 대전열이라고 해서 순서가 있지. 여기 순서가 어떤 거냐면은 전자 잃기 쉽다라고 하고 얻기 쉽다 그랬지. 그 전자를 막 뺏어오는 거야. 얘는 잘 뺏어오고 얘는 안 뺏기는 거야. 잘 뺏기는 거야. 그래서 뺏는 놈과 뺏기는 놈이야. 그래서 요일로 갈수록 잘 뺏긴다. 여기로 갈수록 얘는 자 얻기 쉽다 이렇게 나오는 요놈, 야는 잘 뺏기는 거고 야는 잘 뺏는다. 자 뺏기는 거하고 뺏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뺏긴다, 뺏긴다. 자 뺏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뺏는다. 말 그대로 뺏어오는 거. 그러니까 당하는 놈이냐 아니면은 하는 놈이냐 이거지, 그지? 맞죠? 그래서 뺏는 거는 소위 영어에서 얘기하는 능동이 되는 거고, 자 뺏기는 건 수동이 되겠지. 어쨌든 털가죽, 상하,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은 에버네트 뭐 막대기 이게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좀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수도 있거든. 자 털가죽, 자 여기 이 키워드로 하나씩 이렇게 볼게요. 자 털가죽, 유리, 자 명주, 자 고무, 자 플라스틱. 자 여기서 상하하고 나무는 중간에 잘 안 나와요. 한 번씩 상하는 나올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털가죽, 유리, 명주, 고무, 자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주로 이제 막대기라고 나와요. 에보나이트 막대 하면서 이게 에보나이트 자 막대라는 것이 나오거든. 그 이렇게 나와. 그래서 털가죽으로 유리, 명주 유명한 고무 막대기라고 외워주면 편해요. 됐죠? 난 이렇게 털가죽으로 유명한 고무 막대기.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요거 그대로 가면은 털가죽, 유리, 명주 유명한 유리, 명주,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기. 알겠니? 그래서 자 이렇게 고무 막대기.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털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 막대기. 자, 이렇게 딱 돼 있다.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뭐 생각해 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자, 털가죽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털가죽은 이제 천처럼 생겼잖아. 명주도 천이잖아, 그죠? 그래서 천이고 유리나 고무나 플라스틱은 막대기로 생겼거든. 그래서 털가죽으로 문지른다, 명주로 문지른다, 이게 잘 나와요. 그럼 털가죽으로 문지르면은 털가죽이 뺏기는 거. 근데 명주로 문지르면 명주는 그래도 뺏는 놈에 좀 속하거든. 그래서 자, 주로 문지른다고 표현하다 보니까 털가죽과 명주로 문지르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털가죽을 빨대라는 플라스틱 막대잖아, 그죠? 그래서 막대기, 이걸 빨대도 플라스틱 막대로 생겼어요. 문지르는 거예요. 이걸 문질러. 그래서 문질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유리 막대기하고, 아까, 유리하고 플라스틱 막대기, 이거 문지르기 쉬워, 안 쉬워? 이거는 문지르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그렇게 이게 닿는 면이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접촉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유리 막대기하고 플라스틱 막대기를 접촉시키기가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은 방금처럼 자, 이렇게 천 종류 막대 종류 천 종류를 막대 종류로 종류에 문지르는 거야. 자, 방법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 천 종류를 막대에 문지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털가죽으로 문지른다. 털가죽으로. 자, 그래서 털가죽으로 자, 예를 들어서 유리 막대를 문지른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명주천으로 자, 플라스틱 막대를 이렇게 문지른다. 그게 명주가 뭐예요? 실크. 비단이었어요? 비단, 실크. 자, 그래서 명주를 우리 누에서 실 뽑아서 그걸 명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털가죽으로 막대를 문지른다. 플라스틱 이제 막대를 문지른다. 그래서 털가죽으로 문지른다, 명주천으로 문지른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누구를 문지르는 형태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명주로 문지른다. 명주로 만약 털가죽으로 유리를 물면 얘를 둘이 하겠지? 그럼 털가죽이 플러스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명주로 플라스틱 막대 물면 플라스틱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명주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 매김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막 문지르는 거는 전자 막 뺏어오는 거거든. 야, 전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얘네들은 전자 무조건 안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 주고 싶은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강제로 뺏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문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지르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강제로 뺏는 거예요. 자, 막 문지르는 거는 뺏는 거죠. 안 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막 뺏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뺏기겠니? 자, 원리가 이거만 생각해. 표면에 있는 전자 일부를 뺏기는 거예요. 이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털가죽이 유리 막대에게 전자를 뺏기는 거야. 명주가 플라스틱 막대에게 전자를 뺏기거든. 자, 그래서 여기는 털가죽이 유리 막대에게 자, 얘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명주도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도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개는 털가죽의 전자를 자, 유리막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자, 빼앗아. 이게 만약에 문장을 쓰였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앗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이거 썼으면 똑같이 털가죽 대신에 요거 맞춰 말 쓰면 되는데 무조건 하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자 이 플러스 되는 놈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전자를 뺏기냐가 중요하거든. 이 강제로 뺏기는데 저 속에 있는 전자가 아니고 자 표면에 있는 이제 죄송합니다. 엄마가 계속 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제로 전자를 뺏어가는 상황인데 어디 걸 뺏어가느냐면은 표면에 있는 다시 어디 있는 전자? 표면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저 속에 있는 건 못 뺏어. 뺏으려고 하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 즉 마찰이 자 이게 막 문지르는 게 마찰이거든. 네. 그 마찰시키는 그 과정이 강제로 뺏는 건데 그러면 저 속에 있는 거는 못 뺏어. 여기 전쟁터에서만 뺏겠지, 그지? 안 그렇겠어? 그치.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 전부 다 뺏는 건 아니고 표면에 있는 자 일부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야. 얘들이 원리가 알겠니? 자 그게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를 잃고 얻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냐? 비비를 때 자 빨대의 표면, 그 다음에 털가죽의 표면에 있는 전자 일부 얘들을 얻고 자 잃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속에 있는 것까지는 안 뺏겨요. 표면의 일부만 옮겨오게 된다. 자 플라스틱으로 빛을 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봤지? 플라스틱으로 빛 빗으면 머리카락이 빛을 막 달려붙는 거. 자 스웨터 벗을 때 지직 소리 나는 거. 겨울철에 잘 경험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먼지떨이에 먼지 달라붙거나 비닐랩 이 전부 다 정전기 마찰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일상 예를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자 힘에 대한 얘기 나와. 자 인력과 청력인데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야. 아, 예. 자 요거는 자 인력은 언제 생기냐면은 인력 작용. 자 요거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자 여기서 전하라는 말을 써요. 공식적인 명칭으로. 전하는 전기적 성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 사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청력작용 그래서 요거는 서로 같은 전하 사이. 자 이 단어는 진짜 생소한 용어가 또 많이 있거든. 자 전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전하 글자 보이죠? 전하라는 이 말의 뜻은 전기적 성질을 말해. 자 다시 전하는 무슨 말이라고요? 전기적 성질. 자 전기적 성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 양전하 양은 플러스라고 표시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읽을 때는 양전하라고 읽어요. 자 요거는 플러스 자 전기를 띠는 거야. 음전하 자 혹은 마이너스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표현해. 됐니? 그래서 자 이렇게 털가죽으로 아까 유리막대를 문지르면 털가죽은 양전하로 대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표현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냥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자칫하면 감점을 줄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털가죽의 전자를 유리막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따라서 이때 털가죽은 자, 이 플러스로 대전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플러스 양전하로 대전되고 유리 막대는 음전하로 대전된다. 자, 요렇게 써. 자, 이게 이때까지 봤을 때 이렇게 표현 쓰는 거 있잖아. 이 마찰시켜가지고 뭐로 대전되는가 이거 표현 쓰는 게 서술형에서 한 90% 출제가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용어거든. 애들이 대전이라는 용어와 전하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느냐 그거 하려고 정말 많이 내.
그래서 요 표현은 꼭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보면은 너네 쌤이 딱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가? 아, 네, 그걸 좀 두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나중에 또 한번 강조를 할게. 자, 꼭 기억을 해야 될 멘트는 이 바로 전하라는 용어다.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이런 거 아울러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빈칸 이렇게 문자 쓰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요거는 자, 그대로 밑에 읽어보면서 자, 쓰면 좋겠습니다. 마찰시켰을 때 전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마찰전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러면 많이 실험을 하죠. 자, 이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자가 이동해서 정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현상을 물으면 대전이고요. 물체를 물으면 대전체입니다. 대전체. 됐죠? 대전체. 그리고 자, 전기를 띠는 힘을 물으면 이거는 전기력이라고 얘기해요. 전기 때문에 생기는 힘은 전기력. 그럼 자석 때문에 생기는 힘은 자기력 이렇게 붙습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 자, 여기서 전하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전기적 성질이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종류 끌어당기는 힘.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인력이라고 하고요. 같은 종류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인력과 청력은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합니다. 됐죠? 일반적으로 원자핵의 플러스와 전자의 마이너스 향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런데 마찰을 시켰을 때 잃게 되면 전자를 잃게 됐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자, 요 표현 잘 봐요. 뭐로 대전된다 이렇게 나오죠? 뭐뭐로 대전된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자, 뭐로 대전된다.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으로 마찰시켰을 때 어떤 걸 띠느냐라고 했어. 지금 봐봐. 털가죽의 전자를 플라스틱 막대가 빼앗아갔지. 이 그림에서 잘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털가죽, 자, 실제 표면에, 자, 털가죽 표면에 있는 거거든. 표면의 전자를, 자, 이 플라스틱 막대가, 자, 빼앗아 가는, 자,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을 친절하게 표시도 해줬잖아, 그지? 자, 이렇게 친절한 표시가 있었는데, 자, 요렇게 됨으로 해서 자, 털가죽은 전자를 어떻게 됐어요? 뺏겼으니까 털가죽 입장에서는 전자 잃었죠, 그죠? 전자 잃었어요. 그래서 잃고 뭐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었죠? 자, 그래서 얘는 전자 얻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자, 지난 중간고사 보면서는 전자 잃고 양이온되고 전자 얻어 음이온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 잃고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전자 얻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 털가죽 입장에서는 자, 전자를 잃고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자, 플라스틱 막대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자, 요렇게 정확한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전기력의 종류를 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하니까 이건 서로 밀어내요. 밀어내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의 종류는 청력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둘과 똑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똑같이 청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벌어집니다. 앞으로 벌어진 모습과 오므라든 모습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벌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는 정전기 유도라는 게 나와요.
자, 이제 이 말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전기 유도. 자, 유도가 무슨 뜻이야? 유도는 뭘 이끌어내는 네. 거야. 그렇지,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는 자, 없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전기가 안 띄었는데 없던 전기적 성질을 자, 없던 전기적 성질을 자,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없던 전기적 성질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전기 유도가 됩니다. 자, 알겠죠? 없던 전기적 성질을 이끌어낸다. 그것이 정전기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을 대전체에 가까이 할 때 금속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 대전체에 의한 강제적 전하 분리 현상이다. 조금 말이 자, 거창합니다. 대전체에 의한 강제적 전하 자, 분리. 이렇게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네. 자, 이렇게 다, 자, 한 번만 따라 읽어보세요. 대전체에 의한, 대전체는 전기를 띠는 물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강제야.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전기적인 성질,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자, 대전체에 의해서 강제로 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야. 그래서 나중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이 전하를 띠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 자, 누가 이동하냐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가까이, 여기 마이너스자, 얘가 마이너스 띠거든. 근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안 친하지. 그래서 봐, 요 앞에 봐봐요.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니까 이쪽에 있던 여기 전자가 있었잖아. 얘가 싹 몰려가는 거야. 난 니 싫어 하면서 전자가 이동해. 플러스는 이동하네. 마이너스가 이동해. 다시 누가 이동해요?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근데 여기 플러스가 왔어.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다들 보러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플러스는 근데 이동을 해야죠. 플러스는 이동 못해. 원자 핵이거든. 완전 핵- 플러스가 완전 이동하면은 핵- 이 모양이 막 바뀌어지거든. 일그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만 이동할 수 있어. 이 전자를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전자라고 해서 자유전자. 자, 금속에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마이너스를 가까이 접근을 시키니까 밀려나요. 근데 플러스를 가까이 하니까 끌려가요. 되니?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밀려났지. 그럼 여기는 자, 여기가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띄겠지. 아까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를 해보면은 마이너스가 더 많은 셈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가 없어졌지.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는 전자가 몰려왔으니까 전자가 많아졌거든. 맞지? 자, 전자가 많아졌어. 자, 그래서 자, 전자가 많아졌고 여기는 전자가 적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자가 지금 이렇게 밀려나고 함으로 해서 결국 여기는 전자가 많고요. 여기는 전자가 적은 상태가 된 거예요. 요거 되시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뭐 많아졌고 적어졌고가 아니야. 전자가 적어져서 플러스를 띄는 거고 전자가 많아져서 마이너스를 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 경우를 보니까 전자가 일로 몰려왔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비어지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몰려오니까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이 많을 가짜를 썼어. 여기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많은 쪽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고 전자가 적은 쪽이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플러스를 가까이 하니까 전자가 끌려오네. 마이너스 가까이 하니까 전자가 밀려나네. 이 느낌을 가져가야 돼. 전자는 결국에는 자, 서로 같은 거는 싫어해요. 자, 서로 다른 걸 좋아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모습을 자 이렇게 딱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봐요. 야하고 야하고는 그럼 정기적으로 무슨 힘이 생기겠어? 같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되니까 인력 생기겠지. 그죠. 맞지? 자 그래서 이것이 뭐로 문제로 딱 나오시냐면요. 자 야가 중성이야. 중성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를 자 가져가. 접근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되게? 중성이면. 자 중성인데 플러스를 접근을 시켜. 네.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자 일단 자 이 접근을 시켰으니까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네. 이게 플러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쪽에 누가 끌려와요? 전자가 막 끌려오겠죠.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이쪽이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얘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거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거 얘기야. 잘 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얘가 플러스고 플러스면 밀려나요. 맞죠? 네, 그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끌려가요. 그러니까 전기를 띄고 있으면은 밀려나든 끌려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전기가 안 뛰어. 안 뛰는데 플러스를 가까이 가.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서 끌려와. 근데 여기 중성이야. 네.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가고 여기 플러스 되겠죠? 역시나 어떻게 돼요? 끌려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성이었는데 접근을 시키면은 자 전하가 뭐든 무조건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플러스를 접근시키든 마이너스를 접근시키든 자 전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알겠죠? 인력 작용하고 인력 작용해서 자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금속과 대전체 사이. 자 금속과 대전체 사이는 자 금속의 대전체 가까이 하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되므로 대전체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으면. 그래서 요거 자 서술용으로 역시나 잘 나옵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줄 매다는 그림으로 나와요. 네. 매달았을 때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중성인 상태였어. 근데 얘를 접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정전기 여기가 중요해요.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뭐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다시 무슨 현상 때문에?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생기고 이거는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무조건이에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가까운 쪽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로, 먼 쪽은 같은 전하로.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번개 공기청정기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이 우리가 핸드폰의 터치스크린 이거 손에서 생기는 정전기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손에도 그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겨울새 넌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지 모르겠는데 손잡이 같은 거 잡을 때 스파크 팍 튀는 경우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손에도 전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손가락이 하는 역할은요 전자를 흡수하기도 하고 전자를 공급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 뒤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요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속이 아니면은 자 요런 것도 기억하세요. 요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자유전자가 없으면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일어날 수 있다. 금속이 아니더라도 자유전자가 없어도 이렇게 무조건 하고 이것만 기억해요. 플러스가 있으면은 가까운 쪽에 뭐가 생긴다? 플러스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 네.
그러니까 가까운 쪽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먼 쪽이 뭐가 됐어요?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금속이든 아니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금속은 더 잘 생기는 거고 금속이 아니면 잘 생기진 않아. 자, 이거 어릴 때 이거 경험해 봤어요? 자, 종이를 딱 내뜨고 막 빛이나 책받침 물 때가 딱 하면 종이 쪽가 어떻게 돼? 달라붙는 거 본 적 있지? 네. 그리고 혹시 본 적 있어요? 풍선을 이제 많이 풍선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플라스틱도 그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도 전기를 원래 전기를 안 띠는 종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금속이 아니라도. 그래서 금속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 얘기는 다시 한번요. 금속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 대전체에 끌려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풍선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종이 같은 거 끌려가는 거 빛에다가 붙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정전기 유도 현상. 유도란 여기는 유도라고까지만 써야 되겠네요. 란이라고 했으니까. 자 정전기 유도란. 자 그래서 자 여기 어쨌든 금속이 전하를 띠는 현상이다. 이거 정전기 유도 현상까지 써도 상관없어요. 공식적으로서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현상까지 다 됩니다. 자, 여기 란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만약에 정전기 유도 현상 1란이라고 썼으면은 이 현상까지 딱 붙여도 돼요. 그 현상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가까이 했을 때, 자, 가까운 쪽이, 자, 반대 전하로 대전되고, 먼 쪽이, 자, 같은 전하로 대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반대 전하, 같은 전하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이동을 합니다. 자,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가요.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로 전하가 대전되겠죠. 그죠? 이건 틀렸어요.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하자면 자, 청력이 아니라 무슨 힘이 생긴다고요? 인력이 생깁니다. 왜? 대전체와 요 사이에는 반대가 생기겠지. 그래서 인력이 생긴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어디가 자, 여기 보세요. A와 B. 자, 여기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갔죠? A 쪽은 플러스가 되고 B 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요거는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럼 C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D 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자 화학을 하시면 돼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쌍으로 이렇게 묶여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검전기라는 것이 등장해요. 자, 이 단원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검전기. 자, 요 검전기라는 것은 요거는 자 대전 상태 확인하는 기구입니다. 장치예요. 이게 검전기라고 불러요. 자, 검전기. 자, 검전기는 평소에는 오므라든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검전기. 자, 검전기는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릴게요. 요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요게 이제 오므라든 상태예요. 오므라든 상태. 자, 그리고 요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벌어진 상태예요. 자, 요거는 벌어진 상태. 그래서 오므라든 상태와 벌어진 상태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려줘요. 자, 이렇게 오므라든 상태는 이거는 중성 상태예요. 전기적 중성 상태. 그 다음에 요건 전기를 띠는 상태겠죠? 그래서 전기를 띈다 그래서 대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그림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어져 있으면은 전기를 띠는 거예요. 자, 오므라들었으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를 다 이게 먹어버린 거예요. 전기를 상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성 상태와 대전 상태 두 개를 보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자, 반드시 기억할 게 이 금속 박이 있잖아. 자, 요걸 내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오므라드는 걸 휘어지게 그렸거든. 이거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 오므라들어 있다 벌어졌다 하는 그 모습만 나타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벌어진 상태에서 오므라든 상태에서 두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자, 요때 금속판이고요. 금속박이거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그림에서 여기 볼게요. 금속판이 있어요. 네. 금속박이 있어. 이 금속박은 자,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전환을 띄게 되면은 금속박은 자, 반드시 자, 이렇게 돼요. 두 개의 금속박이 같은 정례 이렇게 되면은 청력으로 벌어집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금속박은 반드시 이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죠? 금속박은 반드시 양쪽이 같은 전화예요. 양쪽이 같은 전화. 반드시 양쪽이 어떤 형태? 같은 전화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어진 상태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이렇게 플러스 이게 벌어진 거고요. 아니 만약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대전됐다면은 자, 아무것도 없이 대전됐다면은 이때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두고는 절대 안 되고 여기도 다 플러스예요. 올 플러스, 올 마이너스. 이게 대전 상태의 검정기야. 됐어요? 자, 요 상태가 바로 대전 상태의 검정기가 돼요. 자, 대전, 즉 아까 전기를 띠는 상태, 자, 대전된 상태라고 하면은 올 플러스나 올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오므라든 상태는 중성이라 그랬거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오므라든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쪽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플러스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몇 개가 있냐? 4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딱 밑에요. 네, 그러니까 세트로.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로 딱 모여 있어. 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플러스를 이렇게 그렸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바로 옆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세트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로 딱 돼 있으니까 중성을 띄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오므라든 상태에서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자, 오므라든 상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수가 이렇게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 오므라든 상태는 자, 오므라든 상태는 중성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가 같은 상태예요. 플러스 4개가 그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4개를 그리는 거예요. 아, 그게 오므라든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그림이 뜻하는 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수만큼 세트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로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말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오므라든 중성 상태다 하는 걸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나중에 요거 다 올려주면 요 그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그려져 있네. 대전되지 않은 거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로 다 돼 있죠. 됐죠? 그래서 맞죠? 네. 여기 봐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세트. 이렇게 그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 위에 있고 아래 위로 와서 상관없어요. 예. 아, 그냥 세트로만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로 구성. 다시 한번 더 쓸게요. 네, 세트로만 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래 위로 그리든 양옆으로 그리든 상관없어. 그냥 세트로만 그려주면 돼요. 맞습니다. 됐어요? 세트로만. 근데 이제 요 그림은 뭐냐? 이거는 자, 대전 상태니까 원래부터 플러스 원래부터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을 때예요.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자,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하거든요. 자, 이때 봐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왔어요. 그러면 밑에 있던 전자가 아까 밑에는 전자 있다 그랬죠? 위에도 전자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있던 전자가 위로 끌려가지. 그래서 끌려간다. 밑에 있던 전자가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끌려갔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벌어지고 위에는 마이너스가 된 거야. 반대로 여기는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면서 위에는 플러스가 되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벌어지는 거야. 요걸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됐어요? 이동하는 건 누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금속판에는 항상 다른 전하로, 금속박에는 같은 전하로. 이게 금속판이 가까운 쪽이죠. 자, 그 다음에 금속박은 먼 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같은 전하, 다른 전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대전 여부, 전하량, 전하의 종류.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요거는 그림을 딱 봤을 때, 자, 대전되지 않는 걸로 냅두면은 자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대전체가 얘가 뭐로 돼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대전 여부니까 요 막대기가 대전돼 있냐 안 됐냐거든. 그래서 그냥 가까이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 대전 안 된 거야. 가까이 갔는데 벌어졌어. 그럼 대전된 거야. 그래서 자, 가까이 했을 때 가까이 하면은 벌어진다. 그러면 대전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 우리가 가까이 가는 이 물체 있잖아. 이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물체라는 것은 요거 접근시키는 거. 자, 가까이 접근시키는 물체 있죠? 얘가 전기를 띠느냐 안 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대전된 전하의 양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많이 대전됐느냐 적게 대전됐느냐인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미 자 벌어져 있는 거. 자, 만약에 얘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전하가 적어요. 그러면 전자가 밀려 나오는데 조금 밀려 나오겠지? 그래서 조금 밀려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벌어져요. 예. 적으면은 당연히 적으면은 적게 밀어. 그래서 조금 많이 있으면은 많이 밀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지고 자 덜 벌어지고 덜 이제 조금 벌어지냐 많이 벌어지냐 이 차이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전하의 종류 요거는요. 자 얘는 처음부터 대전된 검정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 실험은 처음부터 자 이렇게 대전된 검정기 사용해요. 자, 이것도 문제에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앞에 거는 내용 암기하는 거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검정기 부분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바로 딱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자 어떤 설명을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뭐 바로 올라온다고 바로 즉시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내가 확인하는 동안 이제 수업 이렇게 정간에 빌 때 이렇게 바로 답은 올려준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네가 나하고 뭐 해줘야 되냐면 이런 단어는 질문과 이게 커뮤니케이션 빨리 돼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런 것도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처음부터 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가지고 더 벌어지느냐 덜 벌어지느냐. 이 원리가 뭐냐면은 무조건 전자 밀어낸다. 전자 끌어올린다. 그걸 생각하는 거야. 자, 봐요.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럼 위에 있던 전자가 밀려나겠죠? 그래서 더 벌어져요. 반대로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가 밑에 있던 전자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오므라들어요. 이런 식의 모습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위에 있던 전자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가까이 왔죠? 마이너스 자 가까이 오면 자 위쪽 전자 밀어냅니다. 그래서 밀어냈기 때문에 밑으로 와서 더 벌어지게 돼요. 반대로 플러스 가까이 오죠. 그러면은 아래쪽 전자 요걸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래쪽 전자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플러스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래서 오므라들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상황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돼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돼 있었어요. 위아래 전부 다 전자예요. 전자가 남아돌고 있는 상태야. 억수로 많은 상태야. 그래서 이걸 자 마이너스가 오니까 위에 있던 전자 가까이 있는 위쪽에 있는 전자를 막 밀어내 버리는 거야. 요건
반대로 얘는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을 대는 얘기가 나와요. 손가락. 자, 요건 시험에 손가락 접지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제 손가락을 접촉시킨다고 해서 접지라는 말을 써요. 접지. 지는 손가락 지자를 한자로 쓴 겁니다. 자, 이 손가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무조건하고 중성 만들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자 보면서 자 여기 밑에다 좀 적을게요. 자, 여기 제일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손가락을 자 접촉시키는 경우예요. 자, 요게 자 이걸 기억해야 돼. 손가락을 딱 접촉을 시키잖아. 그럼 손가락은 뭐 하느냐? 손가락은 자 중성 만들기 합니다. 중성 만들기. 자,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부족해 보여요. 그럼 이거는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 뜨겠죠? 자, 그래서 부족해 보입니다. 플러스. 그럼 여기는 전자 공급을 해요. 자, 전자가 남아요. 잉여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잉여 상태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전자 약탈을 해요. 자, 공급의 반대말이 자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전자를 준다, 뺏는다거든. 그래서 공급과 약탈을 내가 자 줄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해 보인다. 여기 플러스 띄고 있는데 그때 전자가 부족하면 전자 공급해서 뭐 만들어요? 중성을 만들어요. 전자가 남아도는 것 같으면 전자를 빼앗아 약탈해서 중성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전자를 공급해서 중성 만들고 전자를 빼앗아서 중성을 만들어요. 이게 손가락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에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요 얘기는 자 내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분은 자 그냥 요렇구나라고만 생각해요. 이때 중성을 만드는데 조금 더 복잡한 게 뭐냐면 이때 손가락이 대전체에 잡혀있는 부분은 자 중성이라 생각하고 자 손가락이 그냥 지나쳐요. 자, 그냥 요거는 지나칩니다. 손가락이요. 자, 잡혀있는 부분이 딱 보이면은 대전체에 잡혀있으면은 중성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요.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그림을 이제 하나 자 그려볼 건데 자, 잠깐만 봐봐요. 자, 플러스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그럼 플러스 가까운 쪽에 뭐가 돼요? 위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그럼 아래쪽이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겠죠. 난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손가락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손가락 그림입니다. 손가락을 접촉을 시켰어. 자, 그럼 이 손가락이 뭐 하느냐? 두 군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딱 보니까 플러스에 잡혀 있지. 그러니까 뭐로 느껴지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중성처럼 느끼겠지. 중성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중성으로 판단해요.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걸 중성으로 판단해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다시 여기를 뭐로 판단한다고요? 이 손가락은 중성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중성으로 판단하니까 여기는 무시해요. 그럼 손가락은 여기를 쳐다봐. 여기 보니까 전자가 남아 부족해. 부족하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여기를 보니까 전자가 부족해 보이지. 맞죠? 왜냐?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가 없을 거 아니야. 원래는 전자 지금 다 일로 갔거든. 근데 얘는 잡혀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은 이제 여기서 밑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자를 부족해 보이니까 샥 전자 공급을 해버려요. 진짜 중성 역할을 하긴 하네. 중성으로 완전.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를 무시해버리고 중성으로 판단해서 무시하고 여기가 전자 부족해 보이니까 전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부족으로 여기서 부족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얘를 여기는 중성으로 판단해버리고 여기는 전자 부족으로 인지를 해서 전자 공급을 해줘버려요.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공급받았으니까 오므라들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전자 공급하고 오므라들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 그림 하나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순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요쯤에서 다시 한번 요 순서를 내가 그리는 순서 있죠? 대전체 가까이 가고 이렇게 했는 요 순서를 한번쯤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요 그림은 지금 이렇게 안 그려도 됩니다.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 그래서 다추면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거든요. 자, 일단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잠깐 볼게요. 자, 검전기란 자, 요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대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구가 이게 자, 검전기입니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자, 금속판은 요거는 가까운 쪽이에요. 따라서 반대로 대전이 전화가 반대 전화로 대전되고요. 금속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먼 쪽이거든요. 여기는 같은 전화로 대전된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대전체를 플러스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자, 금속판은 요건 아까 가까운 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전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반대 플러스 됐으면은 금속판은 반대로 금속박은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자, 많으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건 맞겠죠? 적으면 적게 벌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됐어요. 아, 이거는 처음부터 마이너스야.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플러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물었죠? 자,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뭐로 됐어요? 마이너스죠? 자, 여기에다가 뭘 가까이 가져간다고요? 이 상태에서 자,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 플러스 때문에 밑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요?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때문에 이 밑에 있던 전자가 끌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왔잖아, 그죠? 플러스 가까이 오면 자, 이건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던 아래쪽 전자가 자, 이렇게 끌려갑니다. 전자가 위로 이렇게 끌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자,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자, 전자가 위로 끌려 올라가게 돼요. 위로 끌려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므라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끌려 올라가서 이렇게 오므라들게 돼요. 그래, 이거는 반드시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벌어진다가 아니고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그림에서 플러스를 가까이 했을 때 자, 여기서 잘 봐요. 이렇게 플러스 가까이 하면은 밑에 있던 전자들이 끌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위에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요. 밑에는 플러스를 띱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던 전자가 위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됐습니까? 항상 전자가 이동하는 걸 생각해요. 알겠죠? 대전체에 의한 전자의 이동 방향을 자, 요거 생각해야 자, 대전체에 의한 전자 이동 방향 이걸 생각해야 대전 자, 이거 여부 및 전화 종류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전이 됐나 안 됐나 전화의 종류 어떻게 되냐 이게 자, 결국 누구의 이동 방향? 전자 이동 방향. 전자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알겠죠? 요거 생각해야 돼요. 전자 이동 방향은 전자가 끌려 올라가나 아니면은 밀려
내려오나. 자, 그래서 전자가 끌려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밀려 내려갈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금속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사례로 써보면 되겠죠. 금속 파는 그래서 뭐로 된다고요? 마이너스 전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전하. 그래서 이거는 벌어진다. 항상 대전 전기를 띄면 벌어집니다. 네. 자, 여기는 자, 이거 문제 읽을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로 대전된이라고 시작했죠. 그럼 처음부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가까이 가져가지? 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위쪽에 있던 이 위쪽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밀려 내려가겠죠. 그 밑으로 이렇게 줄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네. 그럼 전자가 더 많아지겠지? 그렇죠, 그렇죠. 전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벌어지겠죠. 네. 아래쪽 전자가 많아지겠죠? 네.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더 벌어집니다. 알겠어요? 그 전자 이동 방향은 아래쪽이 되는 거고 내려오게 되고 더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요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이거 그림이 있으니까 봐야 되겠지? 밀려 내려오는구나. 전자들이 밀려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 전자가 많으니까 더 벌어진다. 이런 단계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나오는 거, 자, 요거 보면은 털가죽이고 풍선이 고무예요. 고무풍선. 그래서, 자, 여기서 털가죽이 플러스가 됐어요. 털가죽이 플러스다. 결국 이 문제에서 털가죽이 플러스,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털가죽의 전자를 누가 뺏어간 거예요? 털가죽이 전자가 잠깐만 털가죽이 전자가 고무풍선이 고무 거에 맞죠? 고무 거에 그 뺏어간 거예요. 그지? 자, 플러스는 무조건 뺏긴 거예요. 그래서 털가죽 걸 뺏어갔어요. 그래서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핵은 절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여기서 음전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전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자를 우리는 마이너스 음전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기억이랑 뒤에 그 같은 색 같은 말이에요. 네, 전자가 이동했다는 말과 음전하 이동이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요거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다른 거 없고 자 여기 봐요. 이동할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로 자 이동하는 것은 이게 플러스 전하를 띈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말 나오죠? 네, 이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띈다 그러면 전자, 플러스를 띈다 원자핵.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말이다. 맞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저 그 어제 까먹고 아마 지금 수행 평가 쳤거든요. 어제 문제 애초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전기는 여기서 정전기는요 반드시 같은 종류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뺏고 뺏기는 관계니까. 그래서 뺏고 뺏기는 상황이라서 서로 다른 물체로라고 쓸게요. 정전기 발생해요.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뺏고 뺏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는 서로 다른 물체가 돼. 그래서 1번은 이건 틀렸어요.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자면 한쪽이 플러스면 다른 쪽은 마이너스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원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동해요? 전자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다른 말이 없고요. 전하를 띄는 것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고요. 자, 다른 종류는 인력이 생기고요. 같은 종류는 청력이 생깁니다. 이건 인력과 청력을 반대로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용 이렇게 기억하고 요거랑 적어도 뺏고 뺏기는 상황이라서 서로 다른 물체가야 발생할 수 있다. 알겠죠? 서로 다른 물체 이 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자 마찰전기 현상이라서 요거 내용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석이 나오는 것은 요거는 마찰전기 아니에요. 자석이 나오면 이거는 자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다음 시간에. 자석은 자기력. 그 지금 바로 3번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공풍선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자반, 이제 잘 봐요. 같은 수건으로 마찰시켰대요. 같은 수건으로. 네. 그러면 고무풍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자 고무풍선보다 수건이 자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고무풍선보다 수건이 전자 읽기 쉽다. 그러면 수건이 뭐 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 말은 수건의 전자를 고무풍선이 빼앗는 거 아니에요? 뺏어가는 거지, 그치? 맞지? 네. 수건의 전자를 고무풍선이 자 뺏어가는 거야. 둘 다 풍선이에요. 응? 둘 다 풍선이에요. 응, 둘 다.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이제 빼앗았어. 아 그러면 전자를 그 빼앗았어요. 얻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청력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건의 전자를 고무풍선이 빼앗았어. 그럼 풍선이 빼앗았어. 풍선은 마이너스 되겠지? 그쵸. 얘는 마이너스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뺏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면 뭐가 생겨요? 청력 생기죠. 그래서 1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 읽기 쉽다는 얘기가 아 수건이 전자 읽기 쉽다. 아 수건이 전자 뺏겼구나. 알겠죠? 네. 고무풍선이 전자 뺏어갔구나. 그래서 누가 뺏기고 누가 빼앗아 가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자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5번 문제는 이거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럼 전자 이동하는 거지, 그지?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가까이 있으면은 자 한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3번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딱 돼 있잖아. 네. 그럼 이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 자 이쪽이 마이너스. 자 이제 여기서 이쪽 편이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연결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되긴 해요? 응? 그 아니요, 자 일단 이게 분리됐을 때 이렇게 돼요. 네. 자 분리됐을 때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접촉을 시켰다가 아하. 접촉을 시켰다가 떼어내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요 그림을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접촉을 시키니까 이렇게 자 플러스죠. 자 접촉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자 어떻게 분리가 될까 한번 그려보세요. 분리가 플러스가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 딱 가까이 갔어. 이제 이때 특징이 뭐냐면 접촉돼 있으면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보거든. 그치, 하나로 그래서 보거든. 맞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접촉돼 있으면 접촉되면 큰 거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돼요. 접촉이 되어 있으면은 접촉되면 그냥 큰 거 하나야. 큰 거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되냐? 마이너스가 돼요. 그쵸. 그럼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잖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완전히 여기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띄게 되고요. 얘는 플러스만 이렇게 띄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쪽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두 개 어떤 상태의 그림이냐면 분리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자 분리되어 있으면 이거는 야가 하나 각각 하나지. 분리는 각각 하나예요. 각각 하나. 그런데 접촉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접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알겠어요? 접촉은 그냥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시 어떤 상태로 본다고요? 접촉되어 있으면은 전체 큰 거 하나다. 그래서 양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그걸 분리시켜 놓으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결국엔 A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D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처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7번 문제에서는, 자, 여기는 플러스 전화를 가까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다가 누가 와요? 플러스가 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자, 누가 끌려오죠? 밑에 있던 전자가 위로 끌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검정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야. 됐어요? 위로 가니까 여기 전자가 남아 돌겠죠. 그럼 반대로 전자를 뺏겨버렸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겠죠. 요렇게 그려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 플러스가 됐구나. 그래서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답은 3번처럼 그려지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잘 그려줄 수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검정기가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와요. 마이너스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면 전자가 밀려나니까 전자가 막 남아 돌겠지, 그지?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그럼 위에는 전자가 밀려났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가를 자, 요게 모습이 나와야 돼. 이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중요해. 전자의 이동 방향 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걸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봐. 이제 문제에서 얘는 대전되지 않으니지. 근데 여기는 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느냐. 아니 처음부터 플러스야. 처음부터 플러스야. 그러면 자, 일단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물었어. 전자 이동 방향을 물었어. 자, 전자의 이동 방향. 자, 그러면 봐. 자, 밑에 있던 전자가 위로 끌려가겠지? 그래서 전자는 분명 전자는 위로 끌려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B가 아니고 A가 맞아요. 됐나요? 그러면 전자가 끌려가면 플러스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끌려가서 자, 결국엔 전자 끌려가서 플러스가 더 커집니다. 됐어요? 전자가 끌려가다 보니까 플러스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더 벌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벌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는 자, 여기 마이너스 전화로 자, 이렇게 요것도 처음부터 봐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우리가 문제 볼 때 이걸 잘 봐야 되거든.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검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럼 이것도 똑같아. 플러스 가까이 가져왔지.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니? 올라가겠니? 올라가겠지. 그러면 전자가 끌려 올라가 버리니까 전자수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전자수 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맞죠? 끌려 올라갔으니까 끌려 올라간다.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전자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므라든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이렇게 계속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잘 봐요. 이렇게 됐으면 플러스 했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위에가 마이너스가 돼. 됐지? 그럼 밑에가 자, 여기 마이너스 되고 이거는 플러스가 됐었겠죠? 그런데 손가락을 대면요. 여기는 손을 못 대요. 여기 플러스라고 생각했는 이쪽으로 손가락이 뭐 하겠어요? 자, 전자 공급을 해요. 맞죠? 전자 공급하면서 얘가 오므라들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 손가락 다 치우지. 그럼 처음에는 전자가 안 부족했잖아, 그죠? 근데 전자 공급을 추가로 받았지. 다 치우고 나면요. 다 치우면은 자, 추가 공급된 전자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를 띈다. 이게 중요해요. 추가 공급된 전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가에서 금속박은 자, 전자가 끌려 올라가시니까 요거는 플러스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틀렸고요. 됐죠?
자, 가에서 금속판에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벌어진다. 자, 여기서 자, 가에서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벌어진다. 더 많이 끌려오겠지, 그지? 아, 예. 그래서 요거는 자,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벌어진다 하는 거는 자, 조금 더 멀리서 들어 가까이 있으면은 자, 더 끌려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봐요. 나에서는 손가락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전자는 손가락에서 공급받습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전자를 자, 손가락에서 공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거든요. 그리고 다에서 모두 플러스로 가고 전자 때문에 모두 뭐가 돼요? 여기는 올 마이너스로 전자를 추가 공급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마이너스로 띄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다에서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요. 올 마이너스가 됐잖아.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 상태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또 가까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벌어지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 전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진다. 아, 벌어진다. 전자가 무조건 많아지면 벌어지고 전자가 적어지면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 많았죠. 요 내려왔잖아. 들어왔으니까, 예. 내려왔으니까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수. 그게 답은 2번만 맞습니다. 여기서 요 되는 과정이 뒤에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검정기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정전기 유도현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자, 대전 여부를 자, 금속박 통해서 대전 여부 알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 전하량은 알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기억하세요. 상대적이다. 요것만 쓰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검정기가 우리한테 뭘 주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자, 요거는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대전 여부,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량의 비교, 전하의 종류까지는 알 수 있는데, 자, 이걸 금속박의 움직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건 알 수가 없다. 얼마나 되는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다. 절대적인 건 숫자가 얼마나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빈칸 채우기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 풀면서 첫 번째 거 하고 과제 문제는 또 맞춰서 하는데 이번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 풀고 한 페이지씩이에요. 한 면. 알겠죠? 그거 풀고 나서 바로 채점하는 방식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